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원로 정치가였던 어떤 총리였던 분이 기고를 한 기사를 통해서 최근에 이런 두 국가 해법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자, 이스라엘 포머 PM, 프라임 미니스터 약자입니다. PM은 프라임 미니스터, 그러니까 총리죠. 그래서 두 국가의 솔루션 해법이 the only solution,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전 총리가. 현재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금 가자 국경을 따라서 지금 순찰하고 있는 사진이 이제 11월 13일 사진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것을 이제 역사를 한번 좀 보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협정을 오슬로 협정이라고 하는데 한 뭐 8, 9개월 동안 뭐 오랫동안 협정을 해가지고 그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내온 해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서로 하부했단 말이에요. 피에로하고 그 당시 라빈 총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생존권을 인정해라. 그 당시 뭐 인티파타다 해가지고 자살 폭탄 테러, 그 젊은이들이 폭탄 테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간다 이렇게 이제 꼬드겨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테러와 폭력을 이제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인정해달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 측은 팔레스타인이 살 수 있는 땅, 그러니까 땅과 평화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땅을 주겠다. 너희들은 우리한테 평화를 줘라. 자꾸 인티파타, 그런 자살폭탄 테러가 심해지니까. 이것이 1995년 상황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이것이 있은 뒤에 이 평화협정 맺었다고 극우파들이 암살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라빈 총리가 이제 암살이 됩니다. 그 후 이제 지금 현재 총리였던 네타냐후가 강성 우파가 집권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2020년 사진인데 촛불 2만 5천 개를 지금 했다는 거죠. 25주년이 됐다는 거죠. 95년도에 암살된 뒤에 2020년이니까 25년 5주년을 기념하는. 그래서 라빈 전 이스라엘 총리 암살 25주년을 추모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사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협정을 타결해서 요 두 가지 사안 때문에 일종의 이제 노벨상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그 전 총리가 이렇게 두 국가 해법을 내건 상황에서 암살을 당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의 이 유일한 해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평화협정을 맺으면 평화협정 맺었다고, 암살하고, 또 강경파가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죽고 죽이는 이런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자, 이런 상황에서 영토와 평화의 교환은 양측 국민 모두가 지금 외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외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좌초가 됐단 말이에요. 2021년 이후로. 그렇다면 하마스가 왜 전쟁을 일으켰는가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현재 네타냐후 총리가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뭐 사법부 개혁이다 해가지고 전 국민의 어떤 데모, 이런 민주주의 위기. 그래서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서한의 정착종 확대를 아까 협정, 오슬로 협정이 있었다고 했는데 서한에 정착존을 이렇게 확장을 했는데 이 색깔을 보세요. 색깔이 좀 달라요. 근데 팔레스티나니 구역이 따로 있고 이스라엘 구역이 따로 있는데 이 정착지를 지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오히려 이 이스라엘 쪽 땅, 서한 쪽에 오른쪽에 이런 요르단 국경 쪽에 있는 이스라엘 구역에서 이스라엘 정착민이 계속 증가했다는 거예요. 서한 지구에서. 그래서 보니까 지금 거의 한 4배 정도가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정착민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두 국가 해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오슬로 협정을 안 맞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어떤 전략을 잡은 거죠. 하마스를 이제 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을 줘가지고. 하마스에다가 돈을 지원을 해서 하마스를 키워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 그 다음에 이 서한 지구에 또 정치 세력이 있는데 이 두 세력을 비등하게 키워가지고 서로 경쟁을 시켰다는 거예요. 잠시 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두 국가를 만들려면 자치국가 상태거든요. 팔레스타인이. 그러다 보니까 외교라든지 국방, 통화, 돈, 화폐 이런 세 가지가 이제 국가의 주요 기능인데 이걸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독립국가가 되면 자체적인 외교, 자체적인 국방, 통화, 돈을 쓸 수가 있는데 현재 이스라엘에 종속돼서 살다 보니까 지금 자치국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국가가 두 개의 독립국가가 지금 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자치 상황이다.
자, 이런 상황을 보시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with the war raging between Israel and Hamas.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지금 전쟁이 raging, 막 요동치고 있는데 이렇게 급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효하고 있는 거죠. rage. It's hard to imagine. 그래서 새로운 dawn of peace, 새로운 어떤 평화의 그런 dawn이란 말은 여명이 되겠죠. 그럼 평화의 여명이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서로 지금 으르렁대고 있으니까. The violence threatened to paralyze the moral and political imagination.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폭력 상황이 threaten to,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paralyze, 즉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도덕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이런 상상력을 지금 마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폭력 상황이 뭐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같은 국가의 어떤 정치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마비시키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deepening 분사구문 the impression, 어떤 impression, 인상을 강화시키고 있냐면 accommodation will remain forever out of reach다. 그러니까 accommodation이라는 것은 숙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땅 문제, 이런 땅 문제가 지금 out of reach, 손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런 두 국가 상태가 지금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정착지 문제,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accommodation, 숙박 문제. 그렇지만 to hear one of Israel's eldest elder statesmen, 그러니까 아주 그 엘더, 아주 선배의 그런 정치가 노련한 어떤 선배의 그 정치가의 그런 말을 한번 들어본다면 말하기를, 자, 지금은 정확히 the moment, 어떤 순간이냐면 to resurrect the goal of a peace process, 이런 평화 협정의 과정을, 목표를 좀 resurrect, 다시 이제 수정, 부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어떤 선배가 이제 제언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타임 기사 기고문이. 자, 그분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제14대 총리였던 에후드 바라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임이 이제 네타냐후가 13대 했고 그 14대 총리로 99년부터 2001년 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샤론이 되는 거거든요. The right way is to look to the two-state solution. 그래서 이 두 국가의 솔루션, 해결책을 look to, 찾는 것이 이제 적절한 방법인데, not because죠. not because, but because예요. A가 아니고 B다. 즉, 팔레스타인에 대해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the utmost of my priority. 그러니까 나의 우선순위의 최우선순위는 아닌데,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but because, 뭐 때문에 그러냐면, 왜 두 국가를 실현해야 되냐면, we have a compelling imperative. 우리가 강제적인 그런 imperative, 당면 과제가 있는데, disengage from 하면은 뭐뭐가 관계를 끊다 이런 말이에요. engage 하면 얽어매는 거고, dis가 반대니까 관계를 끊는 거죠. 뭐과 관계를 끊느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관계를 끊는 거예요. 왜? To protect our own security. 우리 자신의 보안, 안보, 우리 자신의 미래,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위해서 아예 따로 살자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두 국가가 이제 해결책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왜? 서로 너무나 죽이고 하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프라임 미니스터인 방금 이야기했던 에후드 바라크 전 총리가 이제 타임즈에다가 기고를 했다는 것이죠, 이번 기사가. 그래서 인터뷰 기사예요, 지금. 자, 왜 이스라엘은 so unprepared, 이번 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준비가 없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것의 주요한 major failure of our intelligence. 우리 그 보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하면 국정원, 뭐 모사드라고 하죠. 여기는. 그 모사드는 그런 정보부의 주요한 실패였다. 그것은 clarified only when there's a full investigation. 그래서 충분한 어떤 조사를 했을 때만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언론에서 이제 추측하기를 이것이 이제 그 당시 9월 29일에서 10월 6일까지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축제,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추수감사절. 이제 농경사회의 어떤 추석과 비슷한 이런 축제 기간이었는데, 이를 마지막 날 지금 안식일 날 이렇게 쳐들어왔잖아요, 하마스가. 그러니까 명절이다 보니까 이 남부 음악 축제 중에서 이제 공격을 당한 거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은 뭐 10시간 동안 속수무책으로 무방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쳐들어왔냐면, 최소 300명이 그 육로로 픽업 트럭과 오토바이를 타고, 그다음에 수상, 그다음에 패러글라이딩 이런 걸 타고 그냥 오니까 그런 담벼락을 다 이제 허물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사일을 뭐 5,000발을 발사했다고 하잖아요. 최소 5,000발 발사. 이 한 발 발사하는 데가 80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그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은 아이언 돔이라고 해가지고 그 하나 맞히는데 그게 8천만 원짜리래요. 그러니까 그 100배의 차이가 있는 거죠. 100배. 가격 차이가. 80만 원과 8천만 원짜리가 서로 맞부딪혀가지고 이걸 이제 막았는데 5천 발을 했니까 못 막는 것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거고 또 자만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정규군이 17만 명, 예비군이 46만 명, 하마스가 3만 명이니까 뭐 이쯤이야 하고 무시했다는 거고. 저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 사법개혁으로 국론이 분열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데모하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에 데모를 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법개혁이 뭐였냐면 아까 말한 그 정착지 문제랍니다. 서한 쪽에 정착지 문제로 이걸 대법원이 계속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 오슬로 협정에서 땅을 취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계속 그 정착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사니까 속수무책인 것이죠. 그래서 대법원을 이제 기각을 하니까 이것을 이제 대법원이 기각을 못하도록 사법개혁을 통해서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하니까 민주주의의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협정이 임박했다. 이 소식을 듣게 되면서 즉 사우디가 일종의 뭡니까? 아랍의 큰형 아닙니까? 메카 쪽 이슬람의 그런 종교의 본산 아닙니까? 그런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협정을 맺게 되면은 하마스의 존재감이 이제 없다 보니까 어차피 이렇게도 죽고 저도 죽는다. 그러니까 전쟁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고요. 또 이 여기 보면 알 아크사 모스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파들이 자꾸 이 성전을 공격을 하는 거죠.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원래 이제 이슬람만 들어가서 기도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막 진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상징인 이런 바위돔과 아라크사 모스크에서 이제 계속 종교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또 화가 나니까 또 공격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이유가 있다. 자, how much responsibility does Netanyahu bear? 그렇다면 네타냐후 총리가 bear responsibility 하면은 책임을 지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자, 네타냐후는 used to say that 뭐라고 말하곤 했냐면, 자, used to 말하곤 했었다. 뭐라고? Anyone who is against a two-state solution. 두 국가의 해결책에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든지 support his attitude toward Hamas. 하마스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지지해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였냐면 히츠가 설명해주고 있죠. basically 기본적으로 let them be alive. 그들을 alive 살게 해서 하마스를 오히려 죽이지 말고 살리게 해서 kicking. 그들이 이제 공격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뭐냐면 이제 이의제기라고 하죠. 이의제기 한자로. 뭐 오랑캐는 뭐 오랑캐의 손을 들어서 친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하마스를 오히려 키워줘 가지고 살려서 공격을 하도록 한다는 그런 정책을 지지해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는 basically 기본적으로 back them 그들을 지원했습니다. by allow the 우리가 카타르라고 하죠. 카타르로 하여금 to send some 1.5 billion 달러를 over 5 years 5년 동안에 가자 스트립 지역에다가 1.5 빌리언 달러를 send 보내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듯이 그 하마스를 좀 키워줘 가지고 서한 쪽에 있는 그 피에로 세력과 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도록 하는 그런 전략, 돈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about half of it, 그래서 그 반절 정도 돈이 be used, 사용되었다는 거죠. 하마스가. build its military capability. 그러니까 군사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마스가 그 돈의 50%를 썼다는 거예요, 지금. 충격적인 이야기, 새로운 사실이죠. 자, this element, 이런 요소들이 disturb the Israel people,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죠. 하마스한테 돈을 이스라엘이 줬다는 거야? 그걸 묵인했다는 거야? 왜? 여기를 통해서 가야 되니까. 카타르 돈이 총리의 어떤 그 인정하에서 돈이 갔다는 거예요, 지금. 자, 모든 사람 그래서 remember that he strengthened Hamas. 그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하마스를 강화시켰다는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카타르는 어떤 나라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사우디와 이란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이 카타르가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섬나라인데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나라는 어떤 걸 택했냐면 일종의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하마스가 카타르의 도하에 정치 사무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의 정치 사무소가 있듯이. 그러니까 이 카타르라는 나라가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중재 외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이제 EJ라고 하죠. 오랑캐는 오랑캐 손을 들어서 친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했듯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인 파타와 하마스로 갈라져 있는데 이 서한 지구에 있는 합법적 영토의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군에 전면당한 상태의 파타와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를 경쟁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2전술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팔레스타인의 분열이 이제 분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오슬로 협정을 본인은 이제 이행하지 않으려면 땅을 안 주면 되는데 아까 서한 지구에 계속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4배가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속을 못 지켜. 그러니까 이 대원 명분을 어떻게 보면 이 두 국가 해법을 차단하기 위해서 서한 지구를 이스라엘로 이제 합병하는 이제 대안으로 하마스를 이제 돈으로 길들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일종의 네타냐후의 도박이죠. 돈을 줬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북한에다가 돈을 줬더니 뭐 핵을 무장했다 이런 논리하고 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앵글로 보시면 돼요. 자, 네타냐후는 survive this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He lost the trust of the people.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금 신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정상 국가라면 he would have resigned on his own immediately. 그 자신의 힘으로 바로 사퇴를 해야 됐다는 거예요. 즉시. 그렇지만 지금은 전시 상황이다 보니까 it's not unprecedented there. 아주 전례가 없었죠. 이스라엘 정부가 refused to resign. 사임한 걸 거부했고요. The public.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 국민들이 impose it upon them. 그것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사임을 이제 요구를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전쟁 후에 네타냐후는 총리는 이제 사임할 것이다. 왜? 국민들이 가만히 안 놔둘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은 팔레스타인의 정치 분열을 요구하는 이의제의 전술을 했다. 돈을 오히려 하마스에게 줌으로써 이 파타 세력과 대등한 세력을 줌으로써 갈등을 유발하는 방법이 전략이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conduct this military operation, 이런 군사작전을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Without causing so many civilian casualty. 자, 민간인 사상자죠. casualty 하면 사상자. 이런 민간인 사상자 수를 야기함이 없이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없죠.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보면 242명이 하마스가 납치한 이스라엘 민간인 인질이 되었고요. 가자지구 사망자만 지금 9,488명. 이것이 이제 12월 3일자 기사, 동아일보 기사니까 지금은 더 많이 죽었겠죠. 그리고 이제 피난민이 150만 명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we cannot and will not pretend. 우리는 인척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be able to do it. 그걸 할 수 있다. 뭘? without any collateral damage죠. 부차적인 어떤 손해. 그 다음에 civilian being killed. 민간인들이 살해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없이 그렇게 인척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2차적인 피해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we are committed to. commit to 아인자면 헌신하다. 우리는 헌신합니다. 뭘? make all possible effort. 모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어떤 노력? minimize it. 그걸 최소화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미리 in advance, 미리 경고를 하죠. 언제 공격하니까 피하라. We want some 1.1 million people to leave the northern Gaza Strip. 그래서 1.1만 100만 명 사람들이 이제 북쪽 지역 가자 스트립을 떠나다라고 원했다는 거죠. 자, 하마스는 지금 threatening them, 그들을 지금 위협하고 있고 telling the civilian to stay. 민간인들 보고 남으라. 왜? 공격 못하게 하려고. 인질로 담으려고. 자, 그것은 트레저디, 비극입니다만 we cannot give Hamas impunity. 그러나 우리는 하마스에게 그런 면책권을 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they are using their coercive power over the citizen. 일반 시민들에게 이제 어떤 강압적인 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면책권을 줄 수는 없다. 하마스도 문제다. 이렇게 지금 원로 고참 정치가가 기고를 한 기사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하마스 두 국가 해법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는 요원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결국은. 자, 오늘은 이제 어떤 새로운 이의제기 그런 전략도 한번 알아봤고 결국은 이 민간인 희생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마스의 상황을 다시 한번 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